고등학교 1학년만을 위한 간담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이렇게 노래방 마이크처럼 이러냐? 그냥 마이크 없이 제가 쩌렁쩌렁 울리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정시 확대 때문에 간담회를 저희가 이제 고교 선택 간담회 때도 이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그로부터 지금 10월 말에 발표가 됐으니까 11월, 12월, 1월하고 지금 2월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리가 좀 된 상태인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무슨 입시가 치러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은 교육 입시 전문가들은 유불리를 따져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 목동이나 대치동이나 무슨 의치 한의대 얘기 막 이런 거 말고 우리 동네에서 선정고등학교에서 과중이든 일반반이든 간에 갔었을 때 유리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시입니다. 정시는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애들은 23%를 애들을 뽑아요. 그리고 고2는 30% 이상,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2023년도에 대학 갑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40% 정도까지 대학에서 이제 뽑게 되죠. 근데 수시에서 그 인원을 이렇게 딱 뽑고 자격 조건들을 맞추다 보면은 완벽하게 그 인원수를 못 챙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2월이 돼서 정시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40이 아니라 43%, 5%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정시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시 얘기가 일단 끝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밑에 동생이 또 있으시다면은 중3들부터도 이제 계속 뭐 40% 정도 이렇게 정시로 뽑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하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시로 한번 넘어가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진행을 하게 될 때 서류의 기재 사항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딱 보면은 뭐 폐지 막 난리가 났는데 진짜 의미 있는 얘기들만 종합적으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의 항목이 문항수가 줄어요. 현재 고3인 애들은 물론 대학마다 다 똑같진 않습니다. 4개의 질문사항을 요구하는 대학도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웬만한 뭐 대학들은 자소서에서 항목은 3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도 고3들 역시 그대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고2부터는 문항수가 이제 3개로 줄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글자 수가 줄겠죠. 그래서 이제 4개의 질문사항을 주던 학교들도 3개로 줄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3부터는 없어져요. 자소서가. 중3부터 자소서 없어지면 물론 이제 밑에 자녀가 없으시면 또 모르겠지만 자소서가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잘 됐다. 아니면 1년만 더 늦게 태어날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소서가 없어지면 뭐가 하나 뜨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가 없어지면 어떤 것의 중요도는 당연히 더 늘어나게 될 텐데 그게 뭘 것 같으세요? 자소서가 없어지면 성적, 그쵸? 그리고 또 뭐가 될까요? 세부특기상, 맞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학원계는 이제 약간 판이 달라지는데 우리 동네에 없는 학원. 면접이 엄청 뜰 거예요. 면접이. 근데 면접이 뜨면 면접이 이렇게 애가 말 잘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애가 말 잘해봤자 뭐 얼마나 잘해요.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사항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대답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건 글쓰기와 말하기가 메커니즘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논술학원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대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녀들이나 차남들이 계시다면 좀 아이들을 중3 때까지는 독서, 논술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사 추천 전형은 점차적으로 없어지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동아리라든가 뭐 수상 경력 같은 기재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요. 자율 동아리와 창체 동아리는 다른 거예요. 우리 선정고등학교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정말 동아리죠. 동아리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동아리의 종류에는 원래 이제 선정고등학교에 딱 꽂혀져 있는 원래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동아리가 있어요. 학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니셨을 때 동아리 있으셨죠? 저도 방송반이었었어요. 저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방송반이었는데 그런 동아리는 뭐 지금도 뭐 30몇 개 뭐 이렇게 쭉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창체 동아리라고도 하고 상설 동아리라고도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그 동아리가 아니라 자율 동아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율 동아리는 말 그대로 자율적이라서 만약에 우리 학교에 내가 들어가고 싶은 동아리가 없다 그러면 애가 직접 스스로 만드는 거죠. 3, 3, 5 만나서 주제를 정하고 지도교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하고 해서 어찌됐건 자율 동아리를 하는데 지금은 고3 같은 애들은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율 동아리를 연간 뭐 2개를 해도 되고 3개를 해도 되고 그래서 과거에 대성고 같은 경우가 이제 자사고였을 시절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설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는 기본으로 모든 애들이 2개를 했었어요. 수요동아리, 토요동아리. 이런 것들을 그냥 의무적으로 활동을 했던 거죠. 자사고였던 시절에요. 아무튼 그런 자율동아리가 되게 제한 없이 진행됐을 때 뭔가 장점이 있었으니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기재를 이제 제한을 하는 거죠. 연간 1개만.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은요. 상설동아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율동아리도 하나를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로써 간담회가 지금 7회차예요.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10회차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첫 회를 이제 간담회를 하고 2회차, 3회차를 하면서 학교별로 지금 하잖아요. 근데 학부 언니들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자율동아리까지 할 시간이 있겠느냐. 성적도 그렇고 상설동아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것까지 할 여력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나중에 하면 안 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누군가는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하는 건데 뭐 여력이 안 돼서 못 한다는 것도 일종의 뭐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만은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거 그게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연간 1개씩 기재가 되는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도 다 포함이 되고요. 자, 이제 중3부터는 자율동아리는 폐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수상 경력 되게 중요하죠. 수상 경력은 지금 자소서가 이렇게 예를 들어 샘플이 있으면 이게 한 뭐 29장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3학년 1학기까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수상 경력의 내용이 4번이에요.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페이지가 넘잖아요. 2페이지 전체가 다 될 수 있었어요. 얘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 고3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 올라가면은 3학년 언니, 형님, 오빠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부터는 2학년도 마찬가지지만 학기당 하나만 기재를 할 수가 있어요. 많이 타봤자 학기당 하나. 많이나 탈 수 있나? 많이 누가 탄대요? 일단 학기당 하나만 기재를 하니까 자기한테는 뭔가 전공과 관련 있는 거 내지는 좀 의미가 더 있을 것 같은 기재사항을 고를 수 있다면 골라서 기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정상대로 우리 친구들이 학기당 하나를 제대로 잘 탔어요.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의 수상 실적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정상이겠죠. 근데 이거를 놓쳐요. 그러니까 학기당 하나라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이 좀 이렇게 자기 주관적으로 흘러가더라고. 학기당 하나니까 하나만 나오면 될 거야. 하나를 나가면 누가 널 기다렸다 이렇게 주는 건 아니잖아. 그 상을. 무슨 상이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2-3개 정도의 학사 일정들을 보시고 어느 대회 어느 대회에 갈 건데 생각보다 학사 일정이 겁나 빡세잖아요. 보통 시험을 기준으로 학사 일정이 이렇게 또 의미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 중간고사네. 아, 또 기말고사네. 아, 여름방학이네. 이렇게 될 건데 여름방학이 되기 전에 수상실적을 하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3부터는 또 폐지가 돼요. 자, 독서활동은 지금 현행과 동일합니다. 독서명과 저자만 기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냐면 선배들은 약간의 한 줄 정도, 2개의 센텐스 정도의 어떤 글의 내용을 썼어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없어졌고, 그리고 독서도 중3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독서도 폐지되고 중3부터는 자소서도 폐지되고 뭐 다 폐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요. 면접에서 다 이렇게 뽑아내겠다는 거죠. 면접을 통해서 대학들은 이미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라는 확신에 차 있어요. 대학은. 어찌됐건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기재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메모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지만은 또 까먹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학습과 같이 공부를 좀 스터디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는 그냥 뉴스에 나온 얘기잖아요. 매체에 나온 얘기들을 제가 똑같이 그냥 설명을 해드린 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 오해를 하시는데 그 10월 말에 교육부 장관이 발표하고 나서 폐지 그래서 막 뉴스고 YTN이고 뭐 MBC, KBS 다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오보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생기부 비교과 사실상 폐지. 비교과 영역 사실상 폐지라는 그런 타이틀을 달고 많은 뉴스와 신문들이 방송을 때렸는데 폐지가 되는 게 물론 있지만 폐지가 안 되는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금 아까 말씀하셨던 교과 세특이 그렇고요. 성적은 이제 뭐 교과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담임 종합 의견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죠. 이걸 보고 그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나쁜 학교다라고 얘기하는 자동봉진에 대한 내용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동봉진, 교과 세특, 담임 조감 의견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중요도는 더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자, 뉴스 브리핑 같은 지금 첫 페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정시가 진짜 확대되는 게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가 진짜 확대가 되나요? 정시 확대되죠. 그런데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정시를 확대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3, 4년 전부터 이 정권은 대학들한테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를 했었어요. 정시를 확대해라. 교육의 공정화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시라는 거는 뭐 스카이캐슬 드라마도 보셨고 우리 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따님에 대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전에는 뭐 최유라 사건도 있었고 대한민국은 사실 다른 건 다 땅 투기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는데 사교육 건드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입시를 건드리면, 대입을 건드리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교육의 공정화를 외치면서 정시를 확대를 외쳤던 거죠. 그때 말을 순차적으로 잘 들었던 대학들은 이제 와서 또다시 확대할 일이 없어요. 이미 확대를 했으니까. 그런데 올리긴 했지만 아주 근소하게 올렸던 대학들이 있는데 그게 서울 시내 주요 16개 대학들이 주로 있어요. 그 대학들을 딱 타겟으로 해서 40%로 확대해. 그걸 10월 말에 발표를 한 거예요. 그 대학들이 갑자기 올해부터 이렇게 확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순차적으로 2023년도까지 40%로 확대를 한다 이런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숫자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띡 보시기에 검정 색깔 글씨가 많으시죠? 거의 이거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파란 색깔이나 빨간 색깔로 표기된 대학들이 조금 많이 컸다는 건데 이걸 토탈 다 얘기하면요. 어느 대학은 종합으로 제일 여전히 많이 뽑아요. 그리고 그 학교는 정시로 두 번째로 아이들을 많이 뽑고 세 번째가 교과로 많이 뽑는 그런 학교도 존재하고 정시로 많은 학생들을 뽑고 그 다음에 종합 교과로 뽑는 학생들 혹은 포지션이 비슷한 학교들 대학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오늘 오신 목표는 서울 시내에 있는 15개 대학 정도를 보내시자라는 목표 맞으시죠? 지금부터 명지대학교 보내려고 지금 간담회 오시고 막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뭐 가천대 보내시려고 지금 목적을 잡고 오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 시내 15개 대학에서는 애들을 도대체 무슨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냐 하면 힌트 다 드렸어요. 종합이에요. 서울 시내 15개 대학은 여전히 종합이라는 전형,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으로 44%를 아이들을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를 확대해서 두 번째가 정시가 된 거예요. 근데 전국으로 보면은 학생부 교과로 제일 많이 뽑아요. 내신하고 수능 최저 맞춰와 이래서 교과로 제일 많이 뽑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실 때 해석하는 것의 기준을 함수를 어떻게 거시냐에 따라서 다른 내용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15개 대학을 목표로 하시는 학생들 혹은 학부모님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44%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고등학교를 졸업한 여러분의 선배들 이번에 서울대 8명이 나왔죠. 작년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이 우수한 대학들에 합격한 그 선배들은 거의 98%가 학종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건 선정고뿐만 아니라 서부학군 전체를 대표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내가 아는 애 누구는 또 그 집 딸은 논술로 붙었는데 걔 하나일 거예요. 정시로 붙었는데 재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의대를 붙고 생기부를 다 만들어서 이런 과정을 거친 친구들은요. 사실 정시로 합격을 했으면은 그 학교를 가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서울의대를 대선고에서 한 명이 발생을 했어요. 그 친구는 정시도 잘 봤죠. 정시도 잘 봤는데 정시에서 걔는 수능 몇 개 틀렸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1개 틀렸어요. 근데 1개 틀리면 의대 못 가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1개 틀리면 의대 못 가죠. 이게 됐으니까 간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뭐 작년 데이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기고 한 7년 넘지 않았어요. 지금 뭐 입학사정관까지 합치면 한 10년 정도가 된 건데 이런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기고 서부학군에서 15개 이상의 대학을 갔던 수많은 선배들의 90% 이상은 다 종합으로 갔다라는 말씀을 거듭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대학은 이거죠. 정시를 늘리라고 그러니까 늘렸어요. 그리고 종합을 줄였냐면 안 줄였어요. 뭔가는 줄여야 돼서 뭔가를 줄이긴 했죠. 그게 뭘까요?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논술을 목표로 하시는 거는 조금 안 맞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2023년도 입시를 생각했을 땐 조금 맞지 않는 전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내신 그냥 입시 싸움은 다 내신이 돼버리고 뭐 기출문제 빼돌리지를 않나 별짓이 다 있습니다. 숙명여고 사건 같은 게 막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내신은 다소 주관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주관적으로 본다는 거는 먼저 첫 번째는 각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이 이렇게 국영수 이 학생의 생기부가 오면은 이 친구가 받은 등급이 뜨고요. 점수가 뜨고 옆에 표준 편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균이 있고 표준 편차가 있어요. 그럼 표준 편차가 있으면은 그 학교 수준을 그대로 여실히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대원 외고를 다 알고 계시죠? 대원 외고의 그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딱 들어가시면 로그인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작년도 1학기에 걔네가 중간고사를 전교생이 몇 점을 평균이고 가로 열고 표준 편차가 몇인지가 나와 있는데 당연히 선정고등학교보다는 대원 외고니까 영어가 겁나 어렵겠죠. 걔네는 막 토플 들어가고 원서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뭐 자체 교재도 들어가고 수능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영어 시험의 평균 점수가 놀랍게도 90점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표준 편차는 가로 열고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한 자릿수던가 11이던가 뭐 이 정도 숫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균 92점에 바글바글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수한 학교는 이래요. 그걸 다 알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선정고등학교의 영어 내신 좀 이따 보실 텐데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 영어 내신이 뭐 70점대야.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되게 어렵나 보다가 아니라 그냥 못하는 애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막 20단위, 막 30단위, 충암 막 대박이에요. 30단위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잘하는 애도 한 소수가 있고 못하는 애도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수폭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그런 학교는 누가 봐도 그냥 일반고.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작은 학교, 평균 점수가 높은 학교, 이런 학교는 누가 봐도 자사고나 특목고. 그래서 사실 이제 중학생 애들이 이제 대입 치르게 될 때 뭐 학교 이름을 가리고 생기부를 내내 어쩌네 얘기하는데 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블라인드 해도 그런 거 보면은 그 학교가 어딘지는 누가 봐도 다 표시가 난다는 거죠. 일단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래서 결국 선정고등학교의 과중이 만약에 속하시면은 그 과중 애들이 보는 과목은 따로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반하고 안 섞이는 과목들이 2학년 때부터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과목에 얘네들이 받은 등급이 아무래도 3이 떠도 표준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컨선을 하기 때문에 3이라고 망했다가 아니라 다른 식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고등학교 1등급과 선정고등학교 1등급이 똑같지 않다라는 거는 주관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적의 상향 곡선이에요. 1학년에 딱 들어가서 어리버리해요, 애가. 여러분이 지금 눈빛은 굉장히 날카롭고 예리한데 파악이 잘 안 돼가지고 1학년 때 막 뭐 하다 보니까 분위기 휩쓸려 불어갖고 막 3이 몇 개 떴어요. 그런데 애가 정신을 좀 차리고 차츰차츰 올라가더니 3에서 갑자기 1 되고 이런 건 영화에서나 있는 일이지 갑자기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3에서 예를 들어 3.1이 됐다가 2.9가 됐다가 2.8이 됐다가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애가 성적이 올라가면 그거는 굉장히 가산점이 돼요.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보다 2학기가, 1학년보다 2학년이 혹은 3학년이 성적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한 가산점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는 본인이 전공하려고 하는 과목과 관련 과목 있죠. 그 과목의 내신 성적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탈에서 그걸 주관적으로 평가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드린 생기부죠. 생기부가 뭐 몇 장이다. 뭐 19장이다, 21장이다, 뭐 봉사 시간이 100시간이다, 120시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는 다 중요한 본질에서 좀 벗어나는 얘기고요. 중요한 알짜배기가 탁 들어있는 그런 끝내주는 생기부. 그 내용이 바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세 번째는 그 내용을 틀로 해서 자소서를 쓰죠. 생기부에 있는 내용들을 현관펜을 치고 이걸 자소서 2번으로 엮을지, 자소서 1번으로 엮을지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소서를 써서 완성이 되면 그 내용을 토대로 면접을 보죠. 그리고 또 하나는 15개 대학 중에 또 상위권 대학들은 저것만 갖고 안 돼서 수능의 최저 등급을 요구를 합니다. 3과목 정도의 고대는 뭐 3합 6 이 정도, 2, 2, 2, 1, 3, 1 이렇게 갖고 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도로. 자, 이게 학생부 종합이죠. 그러니까 선배들이 좋은 데 간 건 다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이 4, 5가지를 다 만족을 시켜가지고. 두 번째는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는 내신을 주관적으로 안 봐요. 그냥 완전 객관적으로. 미리 그 대학에서 우리는 고등학교 아이의 내신을 어떻게 볼 거야 라는 걸 정해놔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국영수 사과를 다 볼 거야. 우리 학교는 국영수 과만 볼래. 우리 학교는 국영수 4만 볼래. 우리 학교는
순차적으로 잘한 과목 5개를 아무거나 갖고 오면 다 컨선해 줄 거야.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그리고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 1학기의 비중을 똑같이 보는 그런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성적을 계산기에 넣어서 돌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고등학교에 똑같은 내신이 아니니까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의 최저 등급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수시. 수시는 6개의 원서를 맥시멈 쓰고요. 이 중에 합격되면 하나라도 가야 되죠. 6개를 다 합격할 필요는 없으세요. 그렇죠? 그래도 2-3개 합격하면 좋으실 것 같죠? 제일 대박은 뭘까요? 다 떨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를 추합으로 붙는 거예요.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진짜 이 고3에서 애가 이거 다 합격해버리면 애가 약간 싸가지가 없어져. 좀. 이게 학교에 있을 때 발표가 나거든요. 순차적으로. 근데 붙은 애는 막 동영상 찍어 발표하는 거 했는데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이런 상황이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애가 약간 성장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어찌됐건 원서를 잘 쓴다는 신의 한 수는 추합으로 하나만 붙는 거죠. 끝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합을 생각하시고 나중에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컨설팅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가 다 아웃이 됐어요. 그럼 정시로 봐야 되고 아까 정시가 막 40%에다가 45%까지 확대가 된다고 했으니까 정시 보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정시는 특정 과목 2-3개를 보는 게 아니라 다 보는 거고 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정시가 확대되는데 저는 왜 정시에 대해서 이렇게 디스를 하는 걸까요? 정시로 못 가니까. 정시로 거의 못 가요. 근데 정시를 이제 노려야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성적권대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선정고에서 도대체 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자, 어찌됐건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선정은 2반으로 나눌게요. 선정 과중반이 있고 선정고가 있어요. 그냥. 보시는 것처럼 같은 학교지만 과중반은 이쪽으로 솔팅을 했고요. 그냥 일반반은 이쪽으로 솔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정 과중반은 성적권으로 끊지 않았어요. 아시죠? 그래서 몸은 선정 과중반에 있지만 실제 나의 몸과 지성의 모든 상태는 선정의 일반반에 있을 수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2가지를 다 생각하셔서 그냥 내가 2명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내가 2명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과중이야 오늘. 나는 그냥 일반반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선정 과중반에 속한 학생들 학생부 종합을 일단은 챙겨야죠. 선정 과중 갔는데 1, 2등급 나와. 근데 정시를 왜 해요? 선정 과중에서 1, 2등급 나오면 서류를 얹어서 정시로 갈 수 있는 학교보다 한 레벨이나 2레벨이 위인 대학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배들이 간 거잖아요, 지금. 근데 선정 과중반을 갔는데 점수가 어리버리해. 과중이기만 하지 뭐 내가 그냥 뭐 다를 게 없네 막 이러면서 4도 뜨고 3도 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종으로 못 가잖아요. 15개는커녕 인서울 못 가요. 선정이 무슨 과학고든 아니잖아요, 지금 과중반이.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시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좀 좋은 학교에 1, 2등급인 애는 정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어제가 저희가 대성 간담회를 했어요. 그리고 대성 실적이 올해 되게 좋아요. 괜찮아요. 선정도 좋은데 대성고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올해 실적이 올해는 지금 자사고였던 애들이잖아요. 올해 졸업한 애들이. 걔네 실적이 걔네가 얼마나 중간에 까불면서 나는 정시 파이터 될 거야. 왜냐? 내신이 3, 4가 뜨니까. 그리고 막 이강학원이며 뭐 대치동이며 가서 막 단가 듣고 이랬단 말이에요. 2학년 때 나 정시로 가야겠다 막 이러면서 갔는데 실적은 뭐냐? 다 합격생은 그냥 학종이에요. 본인 스스로 피셜 이렇게 얘기해요. 졸업해. 정시 파이터들이 갑자기 다 사라졌대. 어디 갔는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나눠지고요. 자, 그러면은 선정고 그냥 일반반이에요. 이러면 일단 당연히 학종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2번째는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에 대한 오해가 있으세요. 내신이 최상위권이어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잘못하시더라고요. 일단은 15개 대학이나 인서울까지를 생각했을 때 교과는 굉장히 그 효자, 효녀 과목이라고 전형이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과로 떨어지게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신 때문이 아니고요.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춰서 그래요. 최저를 못 맞추니까 내신이 좋은 애인데도 대학을 다 떨어졌다라는 얘기를 간혹 들으실 거예요. 원서를 잘못 쓴 것도 있겠지만 일단은 교과에서 최저를 못 맞췄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이제 선정고등학교 간담회를 준비하면서 선배들하고 이제 선정고 다니는 혹은 졸업한 선배들하고 이제 막 4-5명이랑 같이 막 계속 취재를 한 거죠, 일종의.
야, 니네 학교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냐? 장점이요? 는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단점은 뭐냐? 그랬더니 단점이요? 한 반에 공부하는 애 한두 명이에요. 일반 반 기준으로. 일반 반 기준으로 한두 명. 그럼 나머지 이제 30명이라고 치면은 한두 명 빼면은 이제 한 12명은 뭐 하냐면, 놀아요. 아예 공부를 안 하죠. 그럼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걔네는 뭐 하냐면 분위기에 휩쓸려요. 결국 그냥 노는 거죠. 그러니까 한 반에 이렇게 있으면 공부를 하는 애들은 한두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상상이 안 가실 거예요. 직접 경험을 하셔야 아세요, 사실은. 저는 동영상을 봤어요. 저희 딸이 찍어놓은 3학년 2학기의 현실 2019년판의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를 찍었다고 저한테 보여주는데 때는 수능을 보기 전이었어요.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원서를 다 쓰고 난 이후인데 사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정시도 남아있고요. 또 교과에서 최저 맞춰야 되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뭐 명지도 지금 뭐 서울대도 보내고 보냈으면은 당연히 학생부 종합에서도 최저 맞춰야 될 애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는 어떠냐면 그냥 개판이에요. 개판. 그냥 개판이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공부 일단 안 해요. 앉아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특수목적고 뭐 이런 애들처럼 현장에서는 수업이 진행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가능한 학교가 있기는 한데 자사고 일단은 잘하고 있고요. 예일여고라든가 선정의 과중반은 공부해요. 그리고 대성고도 공부합니다. 근데 나머지 모든 학교들은 모든 반들은 다 분위기는 그냥 상상하시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그 상태에서 애들이 정색하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식 있는 어머님들은 어떻게 하시냐면은 와 이거 노답이네 그리고 끌어내서 조퇴를 시켜요. 그래서 뭐 목동이나 가까우니까 대치동 너무 머니까 파이널 코스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최저를 맞출 2과목이나 3과목에 재수생이나 이렇게 고3을 위한 파이널 강좌들이 열리잖아요. 보통 재수생들을 위한 단과 강좌 같은 게 열리니까 애를 4교시까지만 학교에 있게 하거나 2교시까지만 있게 해가지고 꺼내갖고 이제 라이딩해서 거기다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독학재수반이라든가 이런 반에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까지 안 하면 최저를 못 맞추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 지금 1학년도 입학도 안 했는데 제가 너무나 이제 좀 극단적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정시로 승부수를 본다라는 건 좀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1학년 딱 지나서 내신이 안 나오면 이제 정시가 늘어나니까 특히 특목고나 뭐 이런 애들은 무조건 자퇴생이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그런 내용들을 아마 느끼시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의미 있는 숫자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선정의 과중반입니다. 지금 오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대부분이 지금 과중반이시네요. 과중에 갔더니 내신이 2.4 안으로 들어왔어요. 2.4입니다. 다른 학교가 다 똑같냐면 똑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동명여고 1.9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명지도 1.9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선정의 과중반이라면 내신이 2.4다. 요 정도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하고 학생부 교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여기 정시가 빠졌어요. 그렇죠? 정시는 얘네들한테 보약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는 별로 그렇게 뭐랄까요.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정시로 갈 수 있냐면 그렇게 못 간다는 거예요. 어차피 내신을 챙길 거니까 내신은 내신대로 챙기고 서류도 서류대로 챙기고 수능에 최저를 맞추면 되니까 두 가지 전형의 교집합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선정 과중에서 애가 2.4 밑으로 떨어졌어요. 2.5, 2.6, 2.8, 2.9, 3, 4. 이러면 학생부 종합에만 집중을 하시던가 그게 아니면 정시 파이터가 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두 개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엔드가 아니에요. 이건 엔드인데 이건 OR이에요. 이거 언제 선택하셔야 될까요?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 예정이 있죠. 그때 선택하시는 거는 전혀 아니에요. 그 시험 갖고 하나를 선택할 수는 없고요. 1학년 쫙 지나고 내년 이맘때쯤에는 정시로 가야겠다. 아니면 학종으로 밀어붙여야겠다. 전공적 합성을 2학년에 다 발라버려야겠구나. 이거는 목숨 걸어야겠구나. 이렇게 딱 나눠져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거는 원래 이제 정시가 저렇게 확대되기 전까지는 2학년 여름방학 때 선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형에 대해서는요. 근데 입시 구조가 전반적인 근간이 약간 흔들렸죠. 정시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좀 오셔야 된다. 그래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내년 이맘때쯤에는 우리 아이는 정시로 갈 거기 때문에 이주아를 그만두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되는 분들이 생겨야 된다고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가 아니라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어디 가서 전보고 하실 수 없잖아요. 데이터를 갖고서 분석을 하셔야 되니까 1학년 동안의 중간기말, 중간기말 4번의 시험, 3월, 6월, 9월, 11월의 모의고사의 시험, 이것들을 데이터 삼아서 분석을 하고 어느 것의 승산이 더 높을지를 해서 올인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월 달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반 반은 어떠냐? 확 올라가죠. 한 반에 공부하는 애가 2~3명이에요. 한두 명이고 학년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 1.9등급까지가 되면 교과, 종합, 수능 최저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까 전략이랑 똑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2.0 밑으로 떨어졌어요. 일반 반인데 그러면은 아까랑 다르죠? 아까랑 다르죠? 정시가 아예 없어요. 왜? 정시로 못 가니까. 일반 반에서 내신이 2.0이나 2.4다 그러면 정시로 못 갑니다. 정시로 갈 수가 없어요. 동력이 거기까지 가질 않아요. 텐션을 그렇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이 친구들은 그러면 학생부 종합으로 가야 된다. 왜냐하면 교과로 가면 내신이 조금 더 좋아야 되잖아요. 내신을 정량적으로만 보니까. 그래서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중인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요.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니고 한 번의 시험으로 저 숫자를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1학년 전체 초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아까 과중에서 2.4 이상은 돼야지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랬는데 근데 내가 2.9를 때려버렸거나 3인 떴네? 괜찮아. 왜냐하면 기말고사가 있고 2학기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걸로 일일비 하다가는 어머님도 애도 병 걸려서 못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입시가 그렇게 한 번의 시험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이라는 전형은 총 10번의 시험을 치르셔야 돼요. 중간과 기말, 중간과 기말 10번을 치르셔야 된다고요. 근데 10번에서 한 번 볼 때마다 자꾸 일희일비 하잖아요. 어머님이 흔들리시면 어머님이 산소호흡기 어딨냐고 답답하다고 안 보인다고 막 숨이 안 쉬신다고 이렇게 되면은 애는 당연히 옆에서 그냥 죽습니다. 먼저 쓰시고요. 10번의 고비마다 어떤 멘트를 치셔야 되고 어떤 관리를 하실지를 분석을 하고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리뷰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런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동안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학년 올라가실 무렵에는 어떤 전형으로 가야 될지가 명료하게 마치 그 1년 마지막이 되는 날 송구영신 예배에 가시면 이제 말씀 카드를 교회에선 주거든요. 그것처럼 1년이 딱 지나고 2학년 올라가실 때는 우리 애는 종합, 우리 애는 정시, 우리 애는 종합하고 교과 이런 것들을 딱 정확하게 정리해서 툭 치면 탁 하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국에는 그렇게 안 하실 확률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걸 보면 알아요. 고등학교 언제 선택하셨어요? 고등학교? 마지막까지 갈등하셨죠. 원서 쓸 때까지. 근데 예를 들어 저는 어머님 그때 고민하셨을 때 예일여고를 가중을 갈까 선정가중 이건 고민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일가중이냐 선정가중이냐 의미 있는 고민이죠. 근데 이런 고민을 해요? 대성을 보낼까 숭실을 보낼까 그런 고민을 왜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예일을 보낼까 동명을 보낼까 그거는 고민할 내용이 사실 아니에요. 딱 갈려지는 거고 데이터에 따라서 선별이 되는 건데 왜 고민을 하시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입시에 대한 정보가 좀 부족하신 부분, 두 번째는 되게 중요한데 내 새끼 상태를 정확하게 모르세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할 거다, 뭐 집중이 좋아졌다 그런 게 아니라요. 성적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대성 갔을 때, 충실 갔을 때, 선정 갔을 때, 예일 갔을 때 추산할 수 있는 내신 점수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야만 하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여름쯤에는 당연히 모든 게 결정이 돼서 무조건 우리는 선정가중 갈 거야. 선정가중 안 되면 일반반 가갖고 전략을 또 짤 거야.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이 느려지셨던 걸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1년 뒤에 과연 저거를 정할 수 있겠느냐. 이걸 좀 단호하게 마음을 드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담회 1부가 끝났고요. 2부로 바로 넘어갈 건데 2부는 선정고등학교의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일단은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원장님이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담당 강사로서 특징적인 부분 몇 가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은 선정고등학교 이제 출제 범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듣기,
두 번째로는 교과서, 세 번째로는 모의고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술형까지 이렇게 네 가지 파트가 나와요. 근데, 보통 교과서나 모의고사가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선정고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랑 모의고사가, 배점이 55점, 그 다음에 듣기랑 서술형이 45점. 그러니까 별 차이가 안 나죠. 근데 조금만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정고를 전문으로 하지 않는 학원 또는 뭐 이제 다수의 학교를 맡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씩 소홀해지다 보면 학원에서는 아이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교과서랑 모의고사는 진도를 빼줄게. 듣기랑 서술형 뭐 프린트 이런 거는 혼자 각자 할 수 있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전문 학원이 아니다 보면 45점이나 배점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 정도를 포기하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이제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과목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세세하게 일일이 이제 관리를 해주지 못하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데서 이제 구멍이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작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했냐면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듣기를 애들이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왔는데 거의 듣기가 약간 사고 난 것처럼 시험장 이제 학교 시설이 워낙 낙후되다 보니까 음원이 잘 안 들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다 맞춰온 학생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몇몇은 멘붕이 왔지만 분명히 다 맞춘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얘네가 하는 말이 학원에서, 그러니까 전문이 아닌 학원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안 해주지만 저희는 작년에 어떻게 했냐면 학교에서 나갔던 음원 파일을 가져다가 이제 조교진이나 뭐 강사진이 다 붙어가지고 이제 연습할 수 있는 양질의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서 풀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음원이 잘 들리건 말건 일단 머릿속에 거의 암기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냥 문제만 보고도 기계적으로 풀 수 있는 실력이 되어서 들어갔던 거죠. 네, 이런 게 작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장 큰 장점이었고, 그리고 서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과서나 모의고사가 55점 배점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경쟁할 만한 그 상위권 친구들 보면 다 평이하게 다 맞춰서 와요. 그럼 이제 이 상위권 친구들을 어떻게 최상위권으로 진입시킬 수 있냐? 이게 바로 서술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직 3월도 안 됐는데 조금 이를 수 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1학년 1학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고 또 학생들 이제 일일이 1대1로 인터뷰를 해보면 너 몇 등급 받고 싶어? 그러면 좀 쑥스러워하지만 저 1등급 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지금부터도 뭐 수업 분위기를 보면은 다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저 학원에서 고민하는 바는 이거예요. 중학교 때 막 학원을 옮겨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조금 힘들어해서 중간에 뭐 끊었다가 다녔거나 이러면 이제 업법적인 부분에서 분명히 어떤 빈틈이 생겼을 거란 말이죠. 그럼 저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이 빈틈을 3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레이스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캐치가 되면 그 학생들만 불러다가 지금 1대1로 수업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신청자를 받았더니 보통은 지금 아직 2월이어가지고 수업 뭐 보충 수업 하려고 그러면 좀 싫어할 거란 말이죠. 근데도 지금 신청자가 10명이 넘어가서 지금 제가 그 일일이 지금 봐주느라고 되게 열과 성을 다해서 지금 보충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아직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저희 학원에 있는 원생들 뭐 일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상위권의 아이들도 최상위권으로 진입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 1대1 보충 수업이라든지 무료 보충 수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술형 가장 큰 승부처인 서술형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미리부터 좀 발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기가 시기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모두 좀 많이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좀 걱정도 되시고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지금 학원에서 강사진들이 정말 소위 뭐 믿고 맡겨주셨는데 이주아 어건에 믿고 맡겨주셨는데 남의 집 귀한 자식
앞길 망치면 안 된다. 꽃길만 걷게 해야 된다. 그런 진짜 마음가짐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믿고 지켜봐 주셨으면 어떨까.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예니쌤 말씀하신 거에 이제 이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듣기 교과서 모의고사 서술형까지 이렇게 문항수와 배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랑 모의고사는 좀 쉬워요. 평이에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스타일로 공부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실점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쉽다라는 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도전을 하면 좋은데, 아, 그래, 쉽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다 맞아야지, 열심히 해서 반복해야지로 들어가야지, 쉬우니까 대충 해야지 이런 애들이 또 있어요. 특히 남학생들은 좀 그런 애들이 좀 있겠죠. 여기서 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제 듣기가 어렵냐면 어려운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그런 이상한 해프닝 같은 게 자꾸 있다는 거죠. 옛날에 외고가 엄청 떴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학원 초창기 한 15년 전 얘기입니다. 그때는 이제 외고 입시가 너무 붐이었던 시절인데 그때 당시 이제 제일 잘 나갔던 학교가 대원외고인데요. 대원외고의 스피커가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모든 전국에 특히 이제 서울 시내에 있는 학원가에 학원들이 대원외고를 보내기 위해서 스피커를 일부러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상태랑 비슷하게 들리게 하려고. 그런 짓까지도 합니다. 아무튼 일단은 완벽하다면 실체가 없었을 것 같은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요. 이제 마지막에 서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 거의 영작이 많아요. 영작이 거의 대부분이고 여기는 이제 프린트를 줬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뒤에 페이지가 좀 더 자세한데요. 스크립트를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변형 문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또 음질에 관계없이 풀 수 있어야 배점이 받을 수 있는데 배점이 높잖아요. 아까 보시면 듣기가 이렇게 높을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 배점이 높아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전체적으로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학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중만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교과서가 10문제고 35점이잖아요. 교과서 그리고 모의고사가 6문제인데 20점이에요. 배점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 3개까지는 상위권 학생들은 실점이 없어야 됩니다. 만점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자세히 뜯어보면은 교과서가 2개거든요. 시험 범위가 꼴랑. 근데 한과에서 5문제, 또 다른 한과 1, 2 가면은 2과에서 5문제, 1과에서 5문제, 각각 5문제씩 출제해서 10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 한과에서 나올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약간 메커니즘을 알면은 영어를 좀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확신하게 들고 제가 또 사실은 한 2년 전에는 선정을 했었어요. 내신을 1학기 때 했었는데 재미있었습니다. 일단은 거의 뭐 점수 만드는 재미가 있었달까요? 자, 두 번째는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3월달 딱 학교 입학하면 3월에 모의고사를 봐요. 3월 초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게 시험 범위예요. 중간고사. 근데 그럼 그 시험을 잘 봐야 되나? 잘 봐야죠. 잘 봐야 되는데 그 시험 점수가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그 시험지에 있는 지문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듣기 17개를 빼고 45문항 중에 17개를 뺀 나머지 독해 지문을 다 시험 범위에 놓냐면 아니고 그중에 13개를 선별해줘요. 이거는 시험 범위야. 근데 어떻게 내냐면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만들어서 주세요. 시험 모의고사를 이렇게 예를 들어 자기만의 번호를 매기는 거죠. 실제로는 33번이었지만 1번 지문하고 그 밑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선명하게 기억해요. 재작년 일이어가지고 거기 밑에다가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막 써놔요. 토플 교재처럼 뭐 문제도 좀 만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를 한꺼번에 주지 않으세요.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제 순차적으로 줘요. 2주에 한 번, 뭐 다음 주에 하나 더 추가되고 야, 몇 개까지 나오는데 몰라요. 애들은 이래요. 그런데 그게 합산해서 이제 13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6개 지문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13개는 완전히 다 완벽하게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낼지 모르잖아요. 어법도 나오고 빈칸도 나오고 순서 삽입도 나오니까 휘뚜루마뚜루 다 확인하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어요, 이거. 근데 문제가 이제 서술형인 거죠. 서술형에 보시면은 아까 배점이 몇 점이었어요? 20점이에요. 5개가 20점입니다. 물론 부분 점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일단 서술형은 역시 프린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얘도 프린트고 이것도 프린트를 주시니까 프린트 관리를 겁나게 잘해야 돼, 진짜. 프린트 관리를 겁나게 잘해야 되는데 이 프린트가 갑자기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하느라고 뭐 이렇게 갱지 같은 그 시험지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갖다 이렇게 띡 준단 말이에요. 시험지도 그냥 딱 이 사이즈로 줘요. 프린트를. 그럼 이렇게 요즘에 누가 그 갱지 같은 거 잘 안 쓰는데 아무튼 학교는 그런 걸 쓰나 봐요, 지금도.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라고 약간 설명이 돼 있는데 되게 쉬워요. 학원 기준으로 보면 되게 쉬운 건데 관계사하고 오형식이 작년 기준 프린트물로 이제 주셨어요.
그 내용을 갖다가 상위권을 위한 변별력 있는 문제로 만들고자 영작을 시킵니다. 그 내용의 예문을 그대로 활용하기도 하고요. 그 예문을 똑같이 안 쓰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만 충분히 알고 있다면 영작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은데 학생들이 실수하는 것은 굉장히 그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서 실수를 하거든요. 상위권 애들이 뭐 쉼표에서 실수한다거나 어퍼스트로피에 실수할 수도 있고 S 실수하는 경우도 있죠. 굉장히 그 뻔한 건데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특단의 관리와 반복 작업과 또 예상 문제 이런 것들이 관건이 될 겁니다. 학원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거죠. 그리고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고 이런 거는 그냥 어지간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학원 밸류가 달라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을 해왔습니다. 자, 이게 선정고등학교 영어 내신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볼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간담회 3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3부는 간담회 이 프린트물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리면 오늘 너무 복잡하셔가지고 중요한 내용을 많이 놓치실 것 같아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스터디를 하거나 간담회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지금 학부모님들과 선정고등학교 가이드를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드린 유인물이 있어요. 빨간 색깔의 표시 선정고 1학년 가이드입니다. 자, 선정고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떤 장단점이 있고 동아리에는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제대로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좀 꺼주시겠어요?